여러분들은 나나 세상에 올 때 선택권이 없이 오잖아요. 근데 선택권이 없이 오는데 세상 살아나가는 과정은 계속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생을 살아나가는 과정에서 선택을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나 저는 제 일생에 한 거나 또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들이 다 어린이들이 커서 선택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아까도 저 잠깐 뒤에서 늦게 오면서 들어보니까 어린이가 행복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항상 듣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지금 다 우리보다 앞서가는 나라들, 우리는 지금은 이제 앞에서 계산하는 게 빠른 나라네요. 뉴스위크라는 잡지가 세상 나라 등수를 2년 전에 매겼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 몇 등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15등으로 나왔다 그 말이에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 골치 아픈 얘기 많고 뭐 어쩌고 그러지만 괜찮은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예요. 15등에 15등이면 정수라면 A죠. 근데 우리 욕심은 뭐예요? 그걸로 만족스러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올림픽 갈 때마다 뭐예요? 10등 안에 들여야 된다 그래요. 근데 요새는 또 무슨 얘기 나와요? 5등 안에. 지난번 런던 올림픽 때 6등인가 5등 하니까 이제 5등 안에 들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에티오피아가 6.25 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였는데 그때 에티오피아는 국민 소득이 6,000불이었던 나라에 우리는 60불, 70불 할 때 지금 에티오피아 하면 여러분들 그런 상상하겠어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저 짧은 시간 동안에 저렇게 했느냐? 그러면 답은 다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심심하면 대한민국 교육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육, 그것 때문에 거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교육이 정말로 이렇게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변해. 그러나 변하지 않은 건 딱 하나 있어요. 사람이 한다는 건 변하지 않아. 어떤 사람을 갖느냐, 이 결판을 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쭉 한번 보시자.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사람을 교육을 시킨다, 뭐 한다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순서 같아. 이 순서를 어기면 골치 아프게 돼 있어요, 교육이라는 게. 순서를 어기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딱 보셔. 나이가 먹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한다, 그러자, 그 말이에요. 여기 이제 엄마 뱃속에 들어있을 때입니다. 이게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요. 그러면 교육이 순서가 있다는데 저는 딱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바로 하나 그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 그 삼각형 하나 또 거꾸로 이렇게 그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놓는데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뭐라고 했다 하는 얘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한테 들은 얘기나 생각나잖아요. 히랍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하는 걸 선생님이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들한테 가르쳐 준 게 뭐예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람은 세상 살아나가는 과정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을 만들어 놓아야 돼. 더불어 살 줄 아는 사람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세상을 혼자 못 살아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더불어 살아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여기 이 삼각형을 이렇게 바로 그려놓은 건 저는 뭐를 얘기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이런 거다 그 말이에요. 교육의 순서라고 하는데 첫 번째 순서는 뭐냐. 똑똑이는 그 다음 조금 이따 생각하자 그 말이에요. 우선 첫 번째 더불어 살 줄 아는 사람.
세상 사람하고 더불어 살 줄 아는 사람을 만드는 자.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더불어 살 줄 아는 교육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삼각형이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힘들어져요. 이 더불어 사는 교육, 이 교육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힘들어져요. 이게 때를 놓치면 안 되게 돼 있더라. 이거 뭐 쉽게 얘기하면 제가 딱 두 가지. 이게 교육은 뭐냐? 그러니까 생활교육. 어떻게 세상 어떻게 살아나가느냐 하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특히 한국어만, 요건 이쪽은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 또 똑똑이도 돼야 돼. 지식교육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식교육은 이건 한이 없어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끝이 없어. 언제 끝나느냐? 우리는 언젠가는 다 하늘나라에 가게 돼 있어요. 그때 끝나는 거예요. 이 지식교육은 이건 평생 교육이에요. 이건 평생 하는 거예요. 이게 평생. 그러니까 선진국에 갈수록 보면 말이에요. 대학에 가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를 더 하는 거예요. 박사 한 사람보다는 박사 후 과정이 공부 더 열심히 하고, 박사 후 과정보다는 조교수가 공부 더 열심히 하고, 끝이 없어요, 끝이. 이건 평생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하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다 돼 있어요. 이건 일생.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이 생활교육이다. 생활교육은 때를 놓치면 힘들어요. 더불어 사는 사람을 만드는 교육은 때를 놓치면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어디요? 여기가 제일 넓은 데가 여기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이거 세상에 날 때 하나된 가정,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가정인 거예요. 가정은 하나 보태기 하나가 둘이 된 게 아니고 다시 하나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가정은 하나 보태기 하나가 하나로 돌아간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살다가 보면 생각도 비슷해지고 먹는 것도 비슷해지고 같아지려야 되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달라져 있으면 그건 문제 있는 집안인 거요. 가정이 결판을 내는 거예요. 가정이 결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날 때 엄마 아빠의 축복 속에서 난 애들이 교육하기가 편한 거고, 걔들이 잘 될 확률이 많은 거예요. 개천에서 욕낸다는 말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애들도 성공하는 일이 있어요. 얼마 전에 보셔, 우리나라 어떤 못된 아버지가 자기 아들 데리고 미국 가가지고 그냥 버려보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아버지가. 눈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니 그 아들은 집도 감도 없던 애가 공부해가지고 하버드 들어갔다 해가지고 막 뉴스에 막 뉴스거리가 됐지 않소. 개천에서 욕난 거요. 이런 일이 있는 게 좋은 거요. 그러나 그런 일이 너무 많으면 또 문제인 거예요. 개천에서 용은 나야 돼. 그러나 개천에서 용이 너무 많이 나면 그건 용이 아니요. 정상적인 건 어떤 거냐? 정상적인 엄마 아빠의 축복 속의 세상에 나와서 엄마 아빠하고 같이, 뭐라 그래?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 우리가 교육하면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요? 우리 한국의 엄마는 유대의 엄마보다 더 열심이라고 그러지만, 그러나 하여튼 유대의 엄마를 우리가 무시 못하잖아. 유대의 엄마들은 뭐라 그래? 엄마 뱃속에 10개월이 세상에 나와서 10년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이 세상에 나와서 10년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요. 나오고 난 다음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커서 어떻게 하냐면, 서양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유학원 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걸 여러분들을 지켜 세운다라고 하는 말 그럴 거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이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했어?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 그런 거 아니에요? 못 들으셨어? 그거 귀가 닳도록 들으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그거 사실이란 말이에요.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 이게 서양, 우리보다 선진국이라는 사람들이 내린 결론 아니에요. 연구해가지고. 그 서양의 그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 현명했다고 보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3살 버려든까지. 3살에 결판 난다고 그랬어요. 정말로 보육원이 중요한 거예요. 유치원? 흔한 영어로 하면 too late. 언제 결판 내? 3살 때 결판 내는 거요. 3살 버려든까지가 안 돼. 교육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요? 어떻게 생활하냐. 이 생활이 먼저고 생활교육이 먼저고 다음에 지식교육이 따라오는 거요. 똑똑이는 따라오는 거지. 똑똑이 먼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바탕에 있는 뭘 가르치는 거예요? 뭘? 생활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평생 가지고 이 지식이라는 건 제가 대학 다닐 때 지식이라는 건 지금 아무짝에도 못 쓰는 게 얼마나 많어. 그러나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3살 때 배웠던 그 교육, 그건 내가 지금 80을 내일 모레 바라보지만 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중요한 거예요. 3살 버려든까지 이 생활교육,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바르고 컸느냐, 이게 그 나라, 그 민족을 결판 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생활교육은 어떻게 하는 거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이건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교육을 시킨다고, 미안한 얘기지만 매일 무슨 새로운 무슨 교환을 짜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들은 그 어린이들 똑같은 걸 매일 반복해가지고 체질화를 시켜야 돼. 그게 몸에 체질화가 돼가지고 그냥 반사적으로 걔들은 친구가 넘어지면 일으켜줄 줄 알고, 친구가 아프면 도와줄 줄 알고, 더불어 살 줄 알고, 빨간불이면 쓸 줄 알고, 한 번 가르쳐주고 너 배웠지? 그러고만 안 되는 거요. 교육은 순서를 어기면 안 된다, 그죠? 나중에 우선 똑똑이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생활교육은 나중에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그건 불가능하다는 건 내가 100% 얘기를 해요. 불가능해. 절대 안 돼. 나이 먹으면 뭐 하라고 그러면 싫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미운 7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애들이 싫어 하기 시작하면 끝났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때부터는 안 돼, 이제. 그래서 생활교육은 이게 삼각형을 꼭 바로 놓은 거예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안 돼. 이걸, 제 이론은 이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지식교육을 하는데, 첫 번째, 그러면 지식교육은 제일 첫 번째 기본이 뭐냐? 우리가 3R 그럽니다. 하여튼, 착하기만 해가지고 세상 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생활교육을 해가지고 착한 어린이를 만들어냈는데, 착하기만 해가지고 세상 살 수 없는 거,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지식교육에서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나도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린이들한테 첫 번째 하는 게 3R이다 그래.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돼. 영어로 read 그러잖아요. 읽고, 그 다음에 write 쓰고, 여기에 R이 있죠? 여기도 R이 있죠? 세 번째는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돼. 아리스메틱.
계산하고 읽고 쓰고 계산하는 거. 요건 누구든지 해야 돼요. 이건 누구든지.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대한민국이 해방됐을 때 대한민국이나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이나 똑같았다는 게 뭐가 똑같아? 거기도 60%의 사람들이 난 놓고 기억자를 몰랐고, 대한민국 사람들도 60%의 사람들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몰랐다 그거예요. 똑같이 60%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그 나라는 아직도 60%가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나라예요? 핀란드 빼놓고는 세상에서 읽고 쓰고 계산하는 걸 제일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핀란드 다음으로 아까 뉴스위크에 등수 매길 때. 그럼 우리보다 더 앞서 있는 10등 안에 들어있는 나라들 보시오. 어떤 나라들이냐 말이야.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동양의 싱가포르 같은 도시처럼 조그마한 나라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요? 우리보다 앞서 있는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 보시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선 우리보다 훨씬 개방되어 있어. 훨씬 우리보다 더불어 살 줄 알아. 누구하고든지. 우리는 단일 민족이 뭐냐 해가지고 요새 다문화라 해가지고 지금 자꾸 이게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폐쇄적인 그런 게. 그 사람들은 다 아주 열린 사람들이에요. 개방되어 있는 사람들. 또 하나는 뭐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습관도 다른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려니까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요? 서로 의사소통이 돼야 돼.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 그 나라 사람들은 보니까 다 두 나라 말 다 해. 아닌가 긴가 보셔. 싱가포르 사람들 두 나라 말 합니까? 한 나라 말. 싱가포르의 76%가 중국 사람이래요. 근데 중국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도 하고 중국말도 하지. 이 언어의 경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말이에요. 다. 근데 그런 건 아까 반복 그랬는데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언어가 뭐예요? 언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어를 무슨 문법을 배워가지고 섹스피어를 배우는 거 아니잖아. 그냥 반복 하다 보니까 된 거 아니에요. 엄마 하다가 반복하다 보니까 엄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말 다 한국 문법 알아가지고 한국말 하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시오. 왜 근데 영어는 문법을 해야 돼요? 영어를 하려면 문법 몰라도 돼. 중국말도 마찬가지. 하여튼 기본적으로 똑똑이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이게 기본이고, 근데 이건 우리나라는 이거 다 해. 다음에 하나 잊어버리지 말 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하는 걸 보자 그 말이에요. 이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 그럼 막을 수가 없으면 우리는 적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찰스 다윈이라는 말이요, 진화론자가 그런 거예요. 세상에 살아남아있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들 다 보자 그 말이에요. 어떤 거죠? 강하고 똑똑한 게 살아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남아있어? 적응할 줄 아는 사람들. 변하는 세상에 적응할 줄 아는 사람들. 역사의 흐름에 적응할 줄 알아요.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으면 좋은데 못 바꿔놔. 우리가 그럴 힘이 없어요. 적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럼 첫째, 지금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아무도 못 막아. 개방화. 세상은 365일 24시간 열려있는 1초 생활권이야. 수원에 있는 사람이나 서울에 있는 사람이나 동경에 있는 사람이나 뉴욕에 있는 사람이나 모스크바에 있는 사람이나 런던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시간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똑같은 걸 볼 수 있어. 열린 세상이 돼서 개방.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은 하나의 시장 바닥을 향해 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수원에 앉아서도 세상 1등 가는 제품 살 수 있고 뉴욕에 앉아서도 똑같은 세상 1등 가는 제품 살 수 있고 이런 거지. 수원 사람은 못 사는 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완전히 열려있는 하나의 시장 바닥이에요. 여기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 바닥에서 아까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 더불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똑똑이를 만들어야 돼. 저 시장 바닥에 가서 그 시장 바닥에 있는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누구하고든지 더불어 살 줄 아는 사람을 만들어 놔야 돼.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아까 10등 안에 드는 나라들 다 우리보다 개방되어 있다고 그랬잖아. 다 누구하고 더불어 살 줄 알아. 더불어 살 줄 아는 이런 포용력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끌고 가는 거요. 그 아까 얘기한 예일대학의 에미 차워라는 여자 교수가 그랬어요. 왜 히틀러가 세상을 끌고 가지 못하고 미국한테 뺏겼냐 그 말이에요. 간단하다 그거예요. 히틀러는 독일밖에 몰랐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 갖다가 죽이고 말이에요. 독일밖에 몰랐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시장 바닥 이 역에서 더불어 살 줄 알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언어의 경쟁력이다 그 말이에요. 언어의 경쟁력. 싸이가 춤만 잘 춰가지고 이렇게 유명해졌겠어? 싸이가 옥스퍼드 대학에까지 하버드 대학까지 가서 강의를 했어요. 영어로. 그러니까 어떤 똑똑이 분명히 아셔야 돼. 어떤 똑똑이. 더불어 살 줄 아는 똑똑이어야 돼. 그럼 더불어 살 줄 아는 똑똑이는 언어의 경쟁력인 거예요. 언어의 경쟁력. 어떻게 그걸 만들어주냐. 그런데 이 시장 바닥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1등짜리만 살라고 그러지 2등을 안 사. 1등은. 근데 이 시장에 가면 별별 물건이 다 있는 거예요. 별별 물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똑똑이를 만들어내야 되느냐. 저는 우리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오리 되지 말라 그래요. 오리 보시오. 육해 공군을 다 해. 나르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헤엄도 쳐요. 그러나 육해 공군을 다 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어? 날랐다 그러면 독수리처럼 날래야지 오리처럼 날라가지 뭐해? 뛰었다 그러면 호랭이 사자처럼 뛰어야지 오리처럼 뒤뚱거려가지고 뭐해? 헤엄치는 것도 마찬가지요.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나라 엄마들은 너무나 평균치 1등을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의 엄마하고 한국의 엄마의 차이가 뭐예요? 한국의 엄마는 평균치 1등을 원하는 거예요. 한 줄로 세우는 국영수 평균치 1등을 원하는 거예요. 유대의 엄마는 뭘 원해? 야, 얘는 세상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타고난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이거 타고난 거 조물주가 준 거 이걸 무시하면 안 돼. 뭐 가지고 얘는 1등을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평균치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태극기를 세상에 제일 많이 나부끼고 다니는 사람들 보시오. 다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아까 얘기한 박인비도 박세리도 다 공 한 가지요. 김연아도 한 가지고 싸이도 한 가지고 평균치 잘해가지고 된 사람은 딱 한 분 계셔. 반기문 사무총장. 없는 건 아니에요. 내가 없다는 얘기는 안 했어. 근데 별로 많지가 않아. 다양한 1등. 다른 1등이 많아야 돼요. 올림픽으로 생각하셔. 다른 똑똑이가 1등짜리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1등을 보셔. 1등은 어떻게 1등이 나오나 보죠.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지식정보화다. 여러분들이 우리 어린이들을 딱 보면서 생각하셔야 돼. 쟤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나갈 거냐 그 말이에요. 쟤들은 머리로 세상을 살 애들이에요. 우리 세대는 손으로 산 사세요. 손으로 힘으로.
2020년쯤 되면 세상에 손으로 일하는 사람은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머리로 일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머리로 일해요. 그러니까 이 머리는 무슨 머리? 머리로 무슨 머리? 새로운 지식. 새로운 지식을,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거 생각해. 왜? 덮어놓고 그냥 기억하는 기능은, 이제는 기억하는 거 말이요. 컴퓨터가 다 해줘. 우리 뭐 다 기억하고 그러라고 난리를 폈는데, 그렇게 기억할 필요 없어. 누르면 다 나오잖아. 나는 내 전화번호도 안 외요. 우리 집사람 전화번호도 안 외. 1번 누르면 우리 집 전화번호 나오고, 2번 누르면 우리 집사람 전화번호 나오고, 뭐 복잡하게 외요. 다. 그러니까 한 손에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똑똑이를, 어떤 똑똑이? 언어의 경쟁력이 있어야 돼. 언어의 경쟁력. 한 손에는 뭐예요?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쓰려야 돼. 뭐 게임이나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돼. 이 머리는 어떤 머리? 생각하는 머리, 새로운 지식을 생각하는 머리, 새것. 박물관이나 골동품 장사 빼놓고는 흔 것 가지고는 절대 1등 못해. 색을 만들어야 돼, 색을. 남이 가지고 있던 색것. 그러니까 디자인이 이런 것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색깔이 다른 1등이 되든지 모양이 다른 1등이 되든지 뭐가 달라야 돼. 다른 1등. 딱 한 가지만 있다면 끝나는 거예요. 욕심내지 마셔. 다들 보셔. 어떻게 돼 있나. 그래서 이런 시장 바닥에서 1등 아니면 살아남지를 못해요. 1등은 새거야 돼. 그러니까 우리 어떤 지식 교육을 시키느냐.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창피한 겁니다. 세상에 올림픽도 하고 월드컵도 한 나라가 새로운 지식을 창조한 사람에게 주는 가장 명예로운 상이 어떤 상이냐면 스톡홀름 스웨덴에서 주는 노벨상이잖아요. 노르웨이에서 주는 평화상 말고 그 스톡홀름 스웨덴에서 주는 노벨상을 올림픽도 하고 월드컵도 했는데 그걸 하나도 못한 나라가 딱 한 나라 있는데 그 나라가 KOREA라는 나라예요. 어떤 나라인지 뭐 아시면 다행이고 모르면 그냥 괜찮아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애들을 기르려고 그러냐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럴 때 자꾸 소위 창조. 요새 뭐 대한민국 이제 뭐 미래 창조부까지 생겼잖아. 교육도 창조 다. 근데 근본적인 시작은 어떤 창조가 어디 사람이 창조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생각, 새것, 뭔가가 바뀌어야 다른 이걸. 그러니까 이 질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너스리 애들이 질문하고 뭐 이러는 거 놔두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많이 듣잖아요. 요새 계속 텔레비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대요. 유대의 엄마하고 한국의 엄마를 비교하는 얘기들 많이 나올 때 한국 엄마는 딱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학교 가서 너 뭐 배웠니? 그죠? 유대 엄마는 뭘 묻어? 어떻게 묻는다고 나옵니까? 너는 오늘 학교 가서 뭐 물어봤어 선생님한테? 여러분들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물어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요. 어디서 결판내? 가정에서 결판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린이들 가정을 잘 파악하실 때 어려운 애들 더 신경을 쓰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가정 하나 된 가정이냐 아니냐 이게 결판내는 겁니다. 이 바탕 위에서 순서를 어기지 마시오. 교육은 순서가 있어요. 착하고 똑똑이를 만드는 거지. 똑똑이가 뭔지 아니야. 착하고 똑똑이. 착하고 똑똑한 사람 만드는 거요. 똑똑하고 착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착하고 똑똑한 사람. 착한 사람 어떻게 만들어? 반복이에요. 생활교육이. 반복.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에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더불어 할 줄 알아야 돼. 제가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한국에서 수능 만점을 맞았더라고. 1998년도에 수능 만점을 맞았어. 여자인데, 여학생인데. 그래가지고 물리학을 전공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을 가가지고 미국의 하버드 의과대학에 지금 박사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딱 한마디 이랬더라고요. 뛰어난 천재보다, 자기가 10년 동안 미국에서 연구를 하면서 배운 건 뭐냐? 뛰어난 천재보다 더불어 협력하는 둔재들이 더 무섭다 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잘 알으시라고. 뛰어난 천재 하나 별 볼일 없는 거예요. 협력할 줄 아는 둔재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착한 사람, 더불어서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똑똑이를 만드시오. 똑똑이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만 해놓고 나면 나중에 일생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못했다 그러더라도 걱정 마셔. 대기만성에 끝까지 가는 거니까. 이 마라톤 하는 식, 교육은 100m가 아닙니다. 교육은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그렇기 때문에 걱정 마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는 이 시작은 잘못하면 반이 그냥 흐트러져 가지고 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시작을 잘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이 시작을 잘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도움이 됐다면 다행이고요. 도움이 안 됐다면 어떡합니까? 시간이 딱 9분이라 1분밖에 안 남았는데 대단히 미안합니다 하고 갈 거예요. 여러분들 하시는 일 정말로 중요하니까 잘하십시오 하고 부탁드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